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두 사람은 10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문제는 남편에게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4년 만에 집을 나와 사망할 때까지 지금의 아내와 함께 한 건데요. 아내는 망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서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상속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에게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1심은 법률혼 아내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실혼 아내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본래 아내가 자녀에게 망인이 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등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자녀의 혼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혼인신고도 유지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 아내와 망인의 주민등록 내역, 가족으로서 공동생활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네요. 그래서 법률원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 대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국민연금이나 일반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내 관계가 인정된 걸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은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인정이 돼서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을 받아서 유족연금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헌법소원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평등에 반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법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온 것 같네요.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연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안미연 변호사님 나오시면 늘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20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2021년에 유달리 맡았던 사건들이 좀 많이 어렵고 억울했던 네.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라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도 이제 겹쳐서 더욱 좀 무게가 있게 느껴졌었는데 잘 풀린 것도 있고 잘 풀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좋은 결과로 억울한 부분들을 다 해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안 변호사님 진행하는 사건들은 유독 그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으세요. 안 변호사님한테. 많이 이제 억울하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늘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다면서 제게 설명도 없이 다른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투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저를 괴롭혔고 어쩔 수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남편에게 줬습니다. 돈 구할 데가 더는 없다고 하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살림을 부수고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죠. 결국 제 퇴직금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숨겨진 빚을 알게 됐습니다.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에다 대부 회사까지 수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게 자기 빚을 갚겠다면서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폭언만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생활비를 끊은 지 1년 만에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기막힌 건 그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나마 있던 제 돈을 다 가져간 데다 대부분 재산이 남편 명의라서 홀로 새 아이를 어찌 키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편을 상대로 저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숨이 막히는 사연이네요. 네, 빚만 잔뜩 떠안기고 가출에다가 다른 여자 동거까지. 지금 뭐 가정폭력도 저지르시고 아내 몰래 이제 부채도 많이 일으키셔서 가정경제도 파탄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부양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집을 나가서 이제 다른 여자랑 동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거는 당연히 민법 제 840조 2호 3호뿐만이 아니라 1호의 부정행위까지도 충족할 수 있어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히 충족하고 이 건은 과연 위자료를 얼마로 받을 것인가 오히려 그 건이 관건입니다. 아니 부동산 주식 투자로 또 몰래 이렇게 빚을 지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한데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 사실 이혼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생각을 아직은 안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실 문제인데 네. 만약 이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남편이 미지급한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면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게 지금 아이가 셋인데 네. 지금 홀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은 이혼을 해준다면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긴 합니다만 남편에게 이혼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혼자 홀로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고 나만 아이를 책임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확고하게 이제 생각은 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살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이 다 정리되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동안에 이제 뭐 생활비나 양육비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법적으로 일단 봅시다. 과거 부양료 양육비 이제 청구는 일단 가능한가요? 일단은 부양료라는 측면은 이혼이 전제되지 않은 측면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남편이 나가서 사실상 지금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부양료라는 측면은 좀 달리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판례에는 부양 의무 중에 과거 부양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네. 여기선 남편이 되겠죠. 남편에게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이행 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지급을 할 수 있다. 즉 아내가 남편한테 부양료의 지급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부분을 거절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네. 이 부분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생활비 안 준 거, 기존에 안 준 거 청구할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다시 한번 변호사님 정확히 짚어주시죠. 부양료 즉 생활비 청구는 일단 과거의 것을 청구하려면 예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그 생활비를 달라라는 네. 청구를 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받지 못한 것만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이 생활비 안 주고 부양료 안 주고 했을 때 청구했다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네. 문자, 뭐 전화 녹음, 뭐 대화 캡처 내용 등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남편의 지금 부채 말이에요. 네네. 자, 이럴 경우에 재산 분할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부채가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됐다라고
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만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연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빚을 졌다. 아니면 뭐 이제 처음에는 사업상 명목으로 투자금을 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그 명목대로 쓰였냐, 아니면 그러게요. 뭐 생활비로 일부 뭐 충당된 부분이 있냐, 이 부분은 이제 사연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네. 이 부채가 뭐 100% 제외된다, 이렇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유흥비나 접대비 같은 걸로 사용했다거나 뭐 도박 등으로 다 탕진해 버렸으면 이 부분은 100% 안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소위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래서 추가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채가 늘어났다. 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채무를 빼준 판례도 네. 있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재산 분할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배우자와 상의 없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네네. 주식에 이제 실패한 경우 요거를 정말 그 공제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걸 채무로 넣어야 되느냐 애매하죠. 애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돈을 특히 이제 뭐 그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 돈을 또 그 여성분하고 같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매우 높죠. 않습니까? 예. 그거를 채무로 재산분할해서 공제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혼할 경우에 남편이 지금 1년 넘게 주지 않은 양육비 이 부분은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이제 일시금으로 이제 한꺼번에 달라라는 청구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혼할 때 장래 양육비로 월 얼마씩을 달라라는 결정이 있다 보니 네. 그 월 얼마씩을 소급해서 정확하게 이제 곱하기 못 받은 개월수 요 금액이 다 이제 과거 양육비 금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법원에서는 내가 지출한 비용 일체 내지는 장래 양육비로 정해진 금액의 미지급 기간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일시금으로 주는 금액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하실 때는 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동거녀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가능하겠죠? 일단 동거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집을 네. 나오기 전부터 교제해 왔다. 그 점을 명백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네. 이제 100% 청구 가능합니다. 네. 우리 안 변호사님 자세히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핑클의 화이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